오늘은 윌리엄스 컴퍼니스라고 미드스트림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같이 불러봤었는데 그때 실수로 녹화 버튼을 못 눌렀었고요. 지난주에는 녹화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다부터 해갖고 그래서 진행 같이 한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생소한 기업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부터 시작할까? 음,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북미 미리스트림 관련 경쟁사 이렇게 하고 10개 업체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거 보시기 전에 미국 쪽에 이제 그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이제 ETF가 하나 상장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가 MLPX 잠깐만요. MLPX라고 이제 글로벌 X MLPN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ETF인데 보시면은 이제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된 게 최근에 보시면은 윌리엄스 컴퍼니스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엠브리지 그다음에 3번이 안 보이네 원오케이 TC 에너지 다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기업들일 겁니다. 근데 킨더 모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쉐니에르 에너지도 조금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최대 LNG 터미널 보유소잖아요. 그다음에 타르가 리소시스 이렇게 MPLX 10개 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여기 보시면 이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보유 비중 중에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컴퍼니. 그리고 이렇게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있는데 10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포함된 것도 있고 이제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10개 기업을 조사한 거를 간단하게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표로 일단 분기 18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났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OPM 다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관련 업체다 보니까는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하고 이제 민감도가 있다 판단돼서 매출액과 국제유가 보시면은 다 이거 공유 드렸죠. 국제유가를 14년 1분기부터 조사해서 월별로 다 뽀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분기별로 에버리지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다시 분배시켜서 이제 국제유가를 14년 1분기부터 23년 2분 24년 2분기까지 이렇게 시켰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분기별로 매출액과 코릴레이션을 상관관계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70% 이상이면은 꽤나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0% 이상이면은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빠졌네. 이것도 이제 음영으로 표시하는 거죠. 음영 표시한 게 이제 70% 이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표시한 거고요. 보시면은 유가하고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에너지 트랜스퍼,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휴니엘 에너지 이거는 이제 LNG 천연가스 터미널 운영 기업이고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킨더모건 이 두 개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같이 묶어하고 크게 뭐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지금 추세고 그다음에 뭐 위치 어떤 위치 있고 사업 구성은 어떻게 있다. 특히 이제 쉐니에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LNG 익스포트 수출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업 구성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세그멘트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죠. 킨더모건도 사업 구성이 간단하고 이제 보시면 두 개, 세 개 정도 되거든요. 티에너지 그렇게 쭉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윌리엄스 컴퍼니스 이제 오늘 설명드릴 기업이고 엠브리치 워너케이 타가 리소스이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업들을 연도별로도 이렇게 자체 체크를 18년부터 이렇게 해놨고 5년 평균 OPM하고 5년 평균 매출액 증감률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할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엑셀 장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작성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각 10개사들을 다 이렇게 손익을 구조를 포함시켜 놨고, 천연가스 가격하고 이제 10개사 합산 매출액과 천연가스 가격 상관관계를 체크해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1.8%면은 꽤나 뭐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매출액과 그다음에 전체 10개사의 매출액 총합 추이, 이거는 이제 선차트로 바꾼 거고, 어떻게 보실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영업이익들, 그 다음에 10개사 합산 손익들, 매출액, 영업이익, 미드스트림, OPM. 보시면 이게 추이거든요. 보시면은 22년도에 이제 최대 매출액 찍었었는데 사유는 뭐겠나요? 22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천연가스 가격을 잠깐 보시면은 22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됐었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유럽 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중지시켜서 갖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그렇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여기 연동돼서 높게 발생됐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시고, 매출액이.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보시면은 OPM은 가장 낮아요.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은 높은데 OPM은 가장 낮고, 대신에 23년 1분기에 매출은 급감 중인데 OPM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는 레깅 돼서 원자재를 이제 구매해서 천연가스 같은 거 구매해서 이제 판매라는 게 이제 레깅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개분기나 2개분기 정도 레깅돼서 반영돼서 OPM은 이때쯤에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고, 연도별로 이제 다 체크를 해놨고, 잠깐만요. 에어컨을 하도 많이 쓰더니 냉방병에 걸려가고 지금 목소리가 평소에도 안 좋은데 더 좀 안 좋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놨고, 보시면 10개사를. 근데 이렇게 10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조건 중에 하나 보시면 일단은 매출액 뭐 증감률이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뭐 그런 것들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주가 상황이나 아니면은 정성적으로 이제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25년도를 생각하면은 리스크 같은 게 많이 매크로 여건이 좀 안 좋잖아요. 이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기업들의 누적 매출의 증감률이라던가 아니면 OPM 추세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밀리엄스 컴퍼니스하고 이제 10개 사회 중에서 킨덤원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집중 분석해서 설명드릴 건데, 많은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이제 2개사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섹터 자체도 많은 고민을 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베이스 자료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고배당 주고,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8월 초인가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해양 시추 서브시 기업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관련해서 그때 그 시기에 그때 오일앤가스 산업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들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다고 그 내용 관련 내용들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드스트림이라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지만은 어떤 섹터인지 그거는 이제 개념을 아신 다음에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일앤가스 산업은 이제 밸류체인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칼텍스나 S오일 많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정유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일을 수입해서 변형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건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국내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이제 그 오일 메이저사들인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뭐 BP, 영국의 BP나 아니면 로얄 더치셀 등 유명하잖아요. 오일 메이저 기업들 대부분이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미드스트림이 뭐냐? 업스트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유의 탐사와 개발에서 광고 취득, 탐사, 개발, 생산까지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이제 뭐 해양시추 관련 뭐 요즘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잖아요. 해양시추 드릴링 리그나 아니면 육상 리그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이제 업스트림 쪽에 포함되는 거고요. 원유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과정에 포함된 것들을 업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국내에서도 동해 이제 대왕고래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양 시추 그런 것도 다 업스트림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 해양 드릴링 리그를 이제 들여갖고 계약해서 들여갖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다 업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긴 시간과 큰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는 단계로 오일 메이저 플레이어로 메인 플레이어로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캐펙스를 체크해 봤는데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오일 메이저들 캐펙스는 대부분이 80%가 업스트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출 발생 비중은 1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75%가 발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캐펙스는 이쪽에 집중 써야 되고 캐시카우는 이쪽에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미드스트림은 뭐냐? 다운스트림은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생산하고 단계고 이제 그러면은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 이제 조선사들 어저께 이제 조선 섹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과거 슈퍼사이클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LNGC 같은 것들, 음? 가스 운반선, 대형 가스 운반선을 국내사들이 많이 수주를 받고 있어서 이제 슈퍼사이클 3차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운반이나 아니면은 러시아하고 유럽에서 이제 22년에 가스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PNG라고 이제 LNG는 액화천연가스, PNG는 파이프 리퀴드 LNG 가스 라인. 그래서 이제 파이프 육상에서 파이프로 운반하는 건 PNG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 미드스트림에 포함되는 것이고 원유의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연결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화물 LNG 이제 익스포트 쉐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드스트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운반과 저장이 이루어지는 단계, 트랜스포테이션 앤 스토리지가 주요 이제 영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트랜스포테이션하고 스토리지 잠깐만요. 무견주하고 잘 들리실려나 모르겠는데. 또 문제 생기면은 거기 이모티콘 눌러주세요. 천연가스를 이제 이성 방식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은 LNG하고 PNG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LNG는 LNG실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수주를 받고 있고 이제 액화천연가스 많이 아시죠? 조선 섹터 이제 투자하시는 분 많이 아실 거고 PNG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이제 파이프로 육상 운반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쪽에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미드스트림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한테 좀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오늘 어저께인가 뭐 케네디 원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케네디가 근데 케네디가 뭐 이렇게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되게 상당히 낮은 지지율인데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제 그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 쪽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리고 해리스가 이번 주에 그 전당대회를 연설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수락을 하고 근데 대체적인 평이 뭐냐면은 좀 혹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트럼프 쪽으로 우세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국가들 글로벌 중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다 따질 거 없이 동맹국 피어를 이제 떠나서 압박을 합니다. 이게 관세 쪽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환율 쪽 압박하고 환율 지정국 조치를 한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고 딜을 시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제 무기를 트럼프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 쪽의 무기고요. 방산 쪽에 뭐 로키드 마틴이나 뭐 그런 거, 노스로스 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미국의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재임 시절의 뉴스들을 보시면은 그때 상당히 뭐 대중 무역 전쟁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기억나는 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 미국 천연가스를 딜 그러니까 거래 무기로 사용했던 거죠. 이제 니네들이 이제 국방비를 올려라 그러면은 그걸 하기 싫으면 LNG를 수입을 미국 LNG를 많이 수입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런 이슈가 있고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은 이런 이슈들이 LNG 이제 수출 미국 쪽에 있는 수출 물량이 또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무기하고 LNG 천연가스하고 두 가지를 이제 무기화 시키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고 트럼프가 되면은 미드스트림이 보통 매출이 이제 미국 내 주내나 주간 뭐 이렇게 운송에서 발생되는데 익스포트 수출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발생 중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윌리엄스 컴퍼니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쉐니에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100% 수출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이고 다시 이제 업스트림 가면은 뭐 이렇게 관광과 밸브를 제조하는 것이 이제 수익이 위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국내 기업들도 명기를 해놨는데 성광밴드나 최강 이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이르하고 DK라고는 좀 수혜 가능성이 낮겠죠. 여기는 이제 계층용 밸브 시스템이니까 하이로코이르는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겠어요. 이 중에서 성광밴드가 미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태양 쪽도 미국 매출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9월 중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요. 미드스트림 LNG 터미널, 쉐니에르 LNG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이렇게 LNG 터미널 포함되고 FLNG나 뭐 이런 것들은 LNGC, FSRU 이런 것들 참고 자료를 그냥 살펴보십시오. 핵심은 그 미드스트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운송이잖아요. 근데 AI와 전략 수요 급증에 따른 천연가스 업체 자신감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1위 업체 이 큐티컵은 24년 3월 파이프라인 업체 이것들을 7.2조 원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24년 3월에 사회는 미국 최대 가스 생산 지역에는 애플란치아 버지니아를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맵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미국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지역 세 개 지역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미국 동부 쪽이 있거든요. 뉴욕 남서쪽으로 버지니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세 개가 이제 미국 쪽의 데이터 센터 메이저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세 개소가 그렇기 때문에 미드스트림 업체 관련해서는 이제 선정할 때 주요 조건이 데이터 센터 쪽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시설들이 이쪽 지역을 세 개 지역을 통과하는 기업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포함된 게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킹덤 오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전력 수급 업종을 가스로 충족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그 사유를 이제 인수를 한 거고 글로벌 슈퍼메이저의 LNG 투자 확대 결정을 했다 보시면 되시고 엑슨모빌이나 뭐 이런 것들 사우디도 그러고 그래서 AI 성장의 허들은 전력 수요 충당 이는 현실적인 전력 공급원에 대한 고민을 유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원전, 천연가스, 그다음에 ESS 뭐 이렇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뭐 전력 기기 뭐 쇼티지나 아니면 전력 사용량 급증 뭐 그런 것들 뭐 우려 사항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계속 리스크 사항이 전력 관련해서 리스크 사항이 발생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면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 먼저는 뭐 SMR 관련해서 뭐 뉴스케이프 파워 그런 것들 뭐 주가 많이 상승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뭐 확실한 그런 뭐 가시성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MR 관련해서도. 근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소요가 적고 그다음에 비용도 낮고 그런 현실적에 대한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은 천연가스로 이렇게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디어 스트림은 선정했던 주요 사기 중에 하나고, 이거 미국 멕시칸 걸프만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미국 하단 남부 쪽이거든요. 이 멕시코가 인접한 구역인데, 이쪽이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 미국 유전 지역인데, 이쪽이 보시면요. 이제 육상에도 유전 지역이 깔려있고, 뉴올리언스가 이제 허리케인 피해 지역,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허리케인이 올라오면은, 유가가 뭐 급등한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유전 지역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케인이 올라오면 이제 시설을 중단시켜야 되니까는 그때 이제 유가가 많이 급등하는 거죠. 근데 멕시코만 이쪽 해안 지역으로 걸프만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아직 그 미국 연방 정부에 이제 소유한 해상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해양 시추를 상당히 많이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돼서는 이제 집권하면 첫날부터 이제 시추 허가를 바로 다 시추 금지를 다 풀어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미드스트림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지역, 여기 이제 휴스턴 위쪽이 또 텍사스거든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3위권 지역인데,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쪽 지역에 이제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유틸리티 시설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킹덤 오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트럼프 아젠다 47회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11월 8일날 대선이잖아요. 미국 쪽에 그게 이제 47대 대통령을 뽑는 거 과정이라고 하고 아젠다 47은 47대 대통령의 정책 과제의 의미이고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은 연방정부 토지에서 석유가스 시추허가 절차를 즉시 폐지한다. 이게 절차 완화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걸프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알래스카 쪽도 있는데 일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석유가스 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고 해리스는 이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스트림 관련해서는 해리스 쪽으로 봤을 때는 피해 중, 트럼프 쪽으로 봤을 때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의 설치 뭐 그런 것들 되어 있고 화석연료하고 원전 비중 확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화석연료 생산의 가이전의 제한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트럼프가 밝혔죠. 아까 이제 소유한 석유가스 시추허가를 완화하고 등등 이 트럼프의 이제 공약입니다. 첫날 시추를 재개시키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대선이 가까우니까는 이런 것들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근데 미드스트림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오일 가스 섹터 투자 개인 생각을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었는데 그거를 같이 이제 복구를 해서 이제 붙여놓은 거고요. 트럼프 재선의 경우에 오일 가스 시추하고 시추가 증가되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18년, 19년 때도 이제 트럼프 재임 시기에도 드릴링 리그 수 가동수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근데 유가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오일 메이저, 엑소모빌이나 이런 시추 기업들 있잖아요. 매출 건전은 유가하고 연동됩니다. 뭐 해양 시추나 육상 시추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가하고 연동된 추세적으로 유가 연동되는 상관관계가 높고요. 그러면은 실적 측면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배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추 기업들 따라서 오일앤가스 섹터 투자는 유가와 상관관계 낮은 매출 구성을 지녔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지. 만약에 뭐 이제 시추 가능수가 높아지면은 이송을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하고 연동되지만은 여기는 이제 업스트림이나 뭐 다운스트림은 미드스트림은 유가하고도 천연가스 가격도 연동이 되긴 하지만은 파이프 이송량이 이제 매출에 이제 주로 차지하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데이터 센터 이제 수혜를 생각하면은 뭐 26년, 27년까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한 사이고요. 그래서 서브시, 오션웨이링 엔진 인터내셔널이나 테크니 PB라고 있습니다. 서브시 기업들, 서포트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나 미드스트림 중에서 일부 기업들. 그래서 미드스트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그멘트 사업 부분의 매출 구성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천연가스 판매 쪽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송 쪽하고 세그멘트 두 개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코모디티라고 하거든요. 판매 비중이 매출 비중이 낮고 높으면은 여기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가 급락하면은 연동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 파이프 이송 관련 매출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함된 것들이 이제 이 두 개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태양성공업밴드는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25년을 대비해서 미드스트림 섹터 선정 사유는 잠깐만요.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수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고배당 기업들입니다. 분기 배당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분기로 배당금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뭐 일장일단인데 미드스트림 섹터 전반적인 부채비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이제 금리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나 수혜를 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억지감이 있죠. 그 미드스트림 섹터의 리스크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25년에 리세션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돼서 시추를 마구 허가를 진행시키면은 뭐 물론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데 시추를 허가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메이저 기업들이 바로 시추를 늘릴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여건보다 좋으니까는 아무래도 시추 뭐 세금 감면이나 그런 것들이 베네핏을 많이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뭐 리세션이 발생하든 안 하든 트럼프가 되면은 가격이 이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험료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뭐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은 하방 쪽에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 급락시나 하락시에는 미드스트림 기업의 실적에 이제 급감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과 판매로 두 개로 이제 사업분이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판매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 커모디티 판매 기업, 천연가스 판매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체크를 10개사를 해봤는데 5년 손익 현황을 체크해보고 사업 매출, 부분 매출 구분을 확인한 결과 OPM이 높은 기업이 있어요. 보통 5년 평균 10개사가 OPM이 평균이 27% 정도 되거든요. 24년 2쿼터 기준 했을 때 그것보다 높은 기업들 대부분이 체크해보니까는 코모디티 판매 비중, 프로덕션 판매 비중이니까 천연가스 판매 비중보다 이 이송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OPM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드러킨 밀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킨덤 모건을 계속 지분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를 선정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서비스하고 이제 코모디티 매출 비중 설명드렸었는데 서비스라는 건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천연가스 이송 관련해서 매출 발생시키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서비스, 코모디티는 프로덕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천연가스 판매 쪽입니다. 원자재 판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이게 매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는 사유는 이
높다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에 이제 이 사업 구조가 연동이 많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선정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 세 개사는 뺐어요. PTP라고 하는데 해외 주식 중에 PTP. PTP라는 거는 이제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엠플렉스 LP를 PTP 종목인데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전체 매수 1,000만 원 금액의 8대 10% 100만 원을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손실을 200만 원 받는데 매입을 1,000만 원어치 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300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PTP 지정 기업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 포함을 시켜놨지만, 근데 참고 자료로만 하시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 세 개의 종목들을 뺀 나머지 이제 기업, 7개 기업들을 보시면은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 OPM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TC 에너지가 가장 높고, KNL 에너지가 높고, 근데 서비스 비중이 보시면 거의 일치해요. 이렇게 높은 순서대로 보시면요. 요거하고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에 T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쪽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 센터 수혜하고 조금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해서 뺐고요. KNL 에너지는 수출 화물 LNG 터미널 기업이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 컴퍼니스하고 킨더모건이 세 번째, 네 번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OPM이 보시면은 이렇게 높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렇게 선정을 두 개 기업을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뭐 윌리엄스 컴퍼니나 미드스트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네이버나 뭐 그런 것들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배당주로 이제 소개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엠브리지는 연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6.84%꽤 높죠. 다이의 연 배당이고 분기로 나눠서 분기당 뭐 윌리엄스 컴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뭐 1.1%씩 이렇게 배당금이 시가 배당률 이렇게 배당금이 분배돼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킨더모건은 5.48%, 그다음에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4.27% 23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으로 봤을 땐 꽤나 괜찮은 뭐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NH투자증권에서 5월 13일 날 이제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이슈됐는데 2024년이 절반 지났을 때 글로벌 인프라 섹터 중에서 북미 오일 가스 미드스트림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MLPX 미드스트림 업체로 구성된 ETF입니다. 근데 현재 뭐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상으로도 최고가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시장 금리가 상반기 중에 이제 재차 상승하며 통신, 수자원 등 금리 민감 인프라 섹터 보통 부채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은 매크로 변수, 금리 물가로부터 영향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이게 또 장점이죠. 요게 리세션 발생하거나 금리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영향력이 장기간 낮은 편이다. 이거하고 이런 뭐 사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들하고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보시면 되실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하며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트렌드의 부상과 함께 미국 내 데이터 센터의 전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원자력은 설치하거나 뭐 그런 것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강력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미국 북미 미드스트림 기업들의 최근 24년 2분기 어닝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고, 초반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기사인데 보시면은 CNBC는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은 천연가스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도 나왔고, 최근에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의 60%를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는 천연가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재생에너지는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을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전력 생산에 소비되는 하루 28% 증가한 것인데, 그게 이제 10% 증가한 것이다. 잠깐만요. 이 수치는 현재 미국에서 전력 생산에 소비되는 하루 요거에 비해서 28% 증가한 것이며 미국 전체 가스 소비량에서 10% 증가한 것이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면은 소비량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동부 지역은, 남동부면 어딘가요? 남동부면 버지니아인가? 남동부면 텍사스는 남부인데, 하여튼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부로 천연가스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힌더머건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1분기 컨컬에서 보시면 당분간 상당량의 신규 원전 용량이 가동되지 않을 것이며 멀리 떨어진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 건설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가 앞으로 수년 동안 전력 수요 급증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킨더모건 CEO가 코멘트가. 그 다음에 윌리엄스 컴퍼니스에서 24년 2분기에 이제 컨퍼런스 콜 중에서 이제 CEO가 이제 얘기한 건데, 대형 개발자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은 세대를 그리드에서 추출하는 데 있어서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전력망 관련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꽤나 지쳤고, 신재생이나 원전 쪽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연가스 자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진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돼 있고, 그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와 그들의 접근 방식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가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허가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허가를 통해서 이런 시장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퍼스케일러 개발자들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출시 속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력 그리드를 연결시키는 속도인 것 같다. 그래서 가스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 보시면 되시고, 데이터 센터 부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보시면 돼 있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빅테크사의 이제 4개사의 캐펙스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설명을 했었나? 아직 안 했구나.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뭐 20반 2쿼터에 이제 아마존,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이제 역대 최대 캐펙스를 집행했잖아요. 캐펙스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미드스트림에 LNG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에 리세션이 발생하든 안 하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캐펙스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것들이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기 한번 설치하면은 뭐 몇 년 더 돌리다가 이제 다시 교체 수요가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나요? 매일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24시간.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공급량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캐펙스 급증의 장기 수혜주는 천연가스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이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고, CEO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 나왔고, 이거는 좀 긴 내용인데, 현재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컴퍼니스에. 근데 현재 거기에 대응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있어요. 윌리엄스 컴퍼니스. 왜냐하면은 사유가 있는데, 현재 두 개 이제 10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이제 미국 FREC라고 이제 미국 쪽의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제 뭐 승인하는 정부, 연방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아직 승인을 냈다가 다시 뭐 보류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모든 자원과 인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야지만 비로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눈을 돌릴 수
같다. 그렇게 CEO가 24년 2분기 컨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IR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빼고도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이제 확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엠브리지라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드스트림 업체인데 24년 2분기 콘콜에서 보시면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24개 연중분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와 같은 기본부와 전력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파트타임 전력은 풀타임 운영을 경제라는 운영이죠. 풀타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24년 1분기부터 컨컬에서 미드스트림 업체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온타리오는 데이터 센터 성장의 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건설적인 지금 2,700개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이제 건설적인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중 60%가 TC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전력가스 시스템에서 80km 이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가까우니까 연결만 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뭐 콘컬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고,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다른 미드스트림 업체에서 2분기 콘컬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4와 5개 주에서 다양한 구매의 여러 데이터 센터가 논의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따라서 이것들은 엄청난 기회라고 최고 운영 및 상업 책임자가 이렇게 밝혔어요. 콘콜에서. 미국에서는 뭐 실적이나 전망이나 뭐 콘콜 내용들을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소송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뭐 그런 논평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포지티브하게 하면은 소송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 빠지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엄청난 기회다 뭐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천연가스가 증가할 것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뭐 6, 8년 동안 전력 수요는 뭐 이렇게 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되시고 하나증권에서 이제 관련돼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기획 킨덤 오건 에너지 트랜스퍼 윌리엄스 컴퍼니스 TC 에너지 이렇게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론은 미국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데이터 센터형 가스 공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파이프라인 업체는 캐파를 확장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 파이프 업체들의 운송량 또한 이 미드스트림 트랜스포테이션이잖아요. 아까 서비스 매출 말씀드렸는데 또한 증가세 시행 중이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온사이트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서로 윈윈해서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리포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돼요. 리포트 다운받을 수가 있으시고, 이제 북미 미드스트림 피어 10개사 합산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고, 이때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 중인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덕트 코모디티 매출과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매출액이 같이 엮여있겠죠. 그것들은 이제 기업별로 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변동성은 다 코모디티, 천연가스 가격에 이제 연동돼서 매출액이 변동되거든요. 대신에 본연의 미드스트림 섹터의 본연의 이제 매출 구조인 파이프 이송, 천연가스 파이프 이송 관련 매출을 별도로 뽑아내서 그게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추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미국 쪽 추이고, 보시면 이제 북미 미드스트림 10개사 합산 매출액과 파란색과 천연가스 가격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0개사 합산 손익 아까 설명드렸었고, 평균 OPM은 26%가 아니라 22%네요. 22%. 그 킨덤 모건하고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이거보다 높았던 거를 설명드렸었죠. 연도별로 보시면은 10개사 합산 손익을 보시면은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5%예요. 매출액 추이고 22년도에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높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윌리엄스 컴퍼니스를 보시면은 22년도하고 23년하고 매출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의미는 뭐겠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23년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연동되지 않고
별도의 파이프라인 이송 매출액이 높게 발생 중이다 보시면 되실 거고, 비행은 지속 상승 최대를 찍었습니다. 39.5%. 킨더모건이고, 킨더모건도 이제 4개년도 연속 목표 증가 추세이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률 증가 추세 같은 것들을 두 계산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맵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2,900개, 2,700개가 아니라 현재 51기지에 총 2,910개를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걸프만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디지? 뉴올리언스, 그래서 걸프만 쪽에 유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이 멕시코고, 이쪽이 서부 캘리포니아. 동그란 거 크기가 이제 큰 게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버지니아가 이제 동부 쪽에 있거든요. 뉴욕이 여긴가 그럴걸요. 그래서 여기가 버지니아가 가장 많습니다. 473개. 여기 이제 아마존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텍사스는 이제 테슬라 쪽이 유명하잖아요. 텍사스, 여기 휴스턴, 여기 캘리포니아. 이 세 개의 위치가 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이송 라인이나 여기를 통과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욕도 이제 네 번째로 많고, 근데 이 세 군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컴퍼니스의 이제 파이프라인 이송 라인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캘리포니아, 텍사스 하단부, 버지니아 보시면은 버지니아도 통과하고 있고, 텍사스 쪽에는 아직 통과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이제 연결 중에 있고 가동을 뭐 25년도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상관없고. 그래서 일단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데이터 센터 핵심 지역 두 군데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컴퍼니스의 이제 IR 24년 2분기에 콩컬 프리젠테이션 자료 보시면은 여기가 걸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색, 하늘색 이렇게 연한 하늘색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색은 트랜스코, 이게 트랜스코가 이제 자회사거든요. 여기서 운영 중에 있는 LNG 프로젝트 운영 중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들은 이제 건설 중인 현재 프로젝트들이고, 수출 관련된 프로젝트. 최근에 이제 인수학 배ung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쉐니르 에너지 이제 주계소의 화물 LNG 터미널도 이쪽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윌리엄스 컴퍼니스도 이것들 수출량 터미널 뭐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해서 이제 수출 쪽으로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출 관련해서 자회사를 인수했고 현재 건설 중이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FID를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들이고, 이제 여기들 FID가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인가요?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트럼프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돼서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텍사스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했는데, 원재재 가격의 변동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기업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하고 사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성장적인 멕시코만, 걸프만이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전략적 거래를 성립시켰습니다. 여기서 매각하고 인수를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원재재 가격의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수로 인한 추가 백업 발전이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전력수와 증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EV의 전기차 등장으로 지난 10년과 비교해서 이번 10년은 10배 이상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이게 설명이고, 이게 이제 텍사스 라인에 없었잖아요. 노란색이 텍사스거든요. 여기가 텍사스인데 현재 가동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5년 1분기에 연결시킨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FREC가 아니라 FERC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 쪽에
가스 뭐 오일 뭐 관련 연방 정부 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인을 받았고 이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타겟별로 이제 연도별로 이제 오픈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오픈하면 매출액은 증가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여기 텍사스 쪽이다.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그래서 25년 1분기에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픈한다 보시면 되실 거고, 이쪽에서 이제 노란색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걸프만 쪽에 좀 특이점이 있는데, 다른 미드스트림 기업과 좀 차별화된 게 뭐냐면은 직접 해양 유전을 개발까지는 모르겠어요. 해양 유전을 운영을 하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는 이제 신규로 오픈한 다음에 천연가스를 게더링해서 저장 포집해서 이렇게 해상으로 통해서 육상으로 이송시켜서 이제 이것들을 다 공급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걸프만 시설 확장 계획이고요. 그래서 윌리엄스의 파이프라인에 연결된 시설에서 현재 2건의 제로 캐펙스 타입백을 통한 새로운 면적 확보하고 5건의 추가 시민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24년 4분기에 오픈, 24년 4분기 오픈, 24년 2분기에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24년 2분기 건데, 그래서 5개 중에서 24년도에 오픈하는 게 3개고, 25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오픈한 게 25년 상반기까지 5개가 오픈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추가로. 여기서. 그러면 또 가스 이송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걸프만 현재 유틸리티 모습이고, 이런 것들 내추럴 가스 트랜스미션 파이프라인들이고, 게더링 한다 보시면 되시고, 여기 노란색이 잘 안 보이는데 오프쇼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프쇼어 플랫폼, 해양 플랫폼 위치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EIA 자료인데 IR 자료에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의 누적 성장률과 주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용량 및 천연가스 저장 공급의 누적 성장률을 2013년도 22년까지 비교해보면 가스 수요는 43% 증가됐고 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25% 증가됐는데, 스토리지가 미드스트림이 뻗는데 했잖아요. 이 스토리지 및 딜리버리 캐파시티는 오직 2%밖에 증가 안 했다. 그러면은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을,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IR절에 같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제 그 내용들이고, 이제 정량적 지표들 잠깐 보시면은 매출액은 뭐 평이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평이한데, 최근에 24년 2분기 빠졌잖아요. 이쪽이 안 좋던데, 연도별 GPM을 보시면은 80%대 상당히 고 GPM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판관비는 비교적 플랫하게 잘 무하향 추세로 잘 보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사이는 모르겠어요. 판관비 뭐 주요 내역들 같은 게 이제 미국 사업보도에서는 좀 약간 국내 거보다는 좀 정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좀 힘들었고요. 현금 흐름은 거의 뭐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되시죠. TPX를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의 뭐 이제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유, 하지나 이거 집중력이 떨어지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고. 잠깐만요. 이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연관성이 아까 보셨고, 이제 현금 흐름 뭐 거의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18년부터 23년까지 한 가지 리스크는 이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그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306%거든요. 306%는 꽤나 높은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게 이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실 거. 사유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분기별 배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당 배당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일일이 다 뽑은 거거든요. 나스닥 거기 홈페이지에서. 주가를 엑셀로 다 뽑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 차트를 만들고,
주당 배당금을 일일이 다 때려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분기별 배당 수익률을, 현금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산출시켰어요. 이거보다 좀 낮을 거예요. 이게 주가를 평균 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낮다. 한 1.1% 정도 되겠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현재. 주당 배당금도 높이고 있지만은, 주가도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뭐 1.1%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분기당 대략적. 근데 배당금을 위해서 차입금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캐시플로우는 우수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현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데 부채비는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겠나요? 어딘가 이제 돈을 많이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유출시킨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체크를 해봤죠. 리스크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캐펙스 보통 OCF 영업활동 현금으로 유입된 금액을 갖고 캐펙스를 집행하고 남는 게 FCF잖아요.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그 Purchase of Business and Net of Cash and Acquired, 이거는 인수합병입니다. 인수합병. 미드스트림 기업들을 보시면은 그 확장 전략을 보시면은 뭐 캐펙스를 집행도 하긴 하지만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시키는, 최근에 보면은 기존의 미드스트림사들을 인수합병을 해서 흡수합병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윌리엄스 컴퍼니스를 보시면 이제 회색이 인수합병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흡수합병이 많이 시키고 있고, 성장 전략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캐펙스가 주영색 집행하고 있고, OCF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커먼 디바이던드 페이드라는 거는 이제 분기 배당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캐펙스만큼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 캐펙스, 배당금, 확장 전략 이렇게 세 군데서 동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F에서 이제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파란색에. 그래서 이거 표시한 게 뭐냐면은 OCF에서 플러스인데 이것들을 다 뺀 값들입니다. 이게 OCF에서 세 가지들을 뺀 값들.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요. 이때 마이너스 나올 시기에 어떻게 해야겠나요? 차입금을 증액시키는 거죠. 차입금을 이때. 그래서 차입금이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사유가 이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 리스크고. 근데 뭐 현금 흐름이 계속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제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이지만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요. 미드스트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은 그게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사유가 이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죠. 추세를 보시면은 추가 미드스트림 업체 인수, 이것들을 다 합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파란색 키펙스. 그래서 추세적으로 금액이 최근에 급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죠. 성장 전략도 추진하면서 기존의 시설도 유지 보수하고 확장하고 배당금 지급도 늘리고 욕심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뭐 이렇게 그냥 전향하냐,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수 합병을 했는데 왜 빠지고 있냐 보시도록 하시죠.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이거는 미드스트림 인수 쪽 관련해서 별도로 뺀 거고, 이거는 캐펙스 집행하는 금융을 뺀 거 감안한 거고, 이거는 이제 배당금 지급 계속 올라가죠. 보시면요. 세 개를 이제 각각 별도로 이제 구분한 거고, 너무 또 배당금 지급 과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이제 조금 미국은 근데 배당금 지급을 깎거나 줄이면 또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리스크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 다 캐펙스, 퍼체스 오브 비즈니스, 디바이네드 페이드, 배당금 지급, 그다음에 추가 사업
추가 미드스트림 더 인수 이런 것들 세 개를 합산한 뺀 거에서 뺀 금액 50에서 뺀 금액들을 마이너스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입금은 이제 늘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사해놨고 장기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죠. 급격하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연도별로 이제 체크한 거고 현재 이 OCF에서 이것들 세 개들을 빼면은 22년부터 23년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만큼 차입금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트별로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서비스가 이제 본연의 비스트 5 이상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프로덕트는 판매.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는 이제 이때 매출 비중이 높아졌었는데 이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최근에는 24년 2분기는 이게 80%까지 높아졌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서비스 비중이 서비스하고 프로덕트 전체 리비뉴 매출액을 합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프 이성하고 천연가스 판매 매출을 같이 다 합산시킨 거죠. 각각의 이제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사업 세그멘트가 이제 뭐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트랜스코엔, 걸프오브 멕시코만 쪽에 포함된 거고 주요 자회사들을 이제 2개만 피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서비스하고 프로덕트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이점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하고 이제 연계한 게 72.7%예요. 높은 거잖아요. 근데 22년 4분기 특히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실제 연도별로 보시면 그렇게 연동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연가스 가격하고 안정적으로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뭐 이렇게 급락해도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이프 이성 관련해서 서비스 매출액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판매 프로덕트 레미뉴 매출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되는 이제 사업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그냥저냥 하잖아요. 그 사유가 이쪽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이제 파이프라인 이송 관련이잖아요. 천연가스 그 매출액 추이는 어떻게 됐나 체크해 보시죠. 서비스 레비뉴거든요. 이게 보시면 세 개의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속 열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24년 하반기, 25년 초반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오픈하면은 매출의 추세는 장기 추세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데이터 센터까지 붙어버리면은 장기적인 이제 구조적 성장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선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역대 최대를 찍었고 23년 1분기에 이쪽에서는 약간 큐큐로 빠졌는데 보통 천연가스 파이프 이송 관련해서는 겨울 쪽이 이제 성수기잖아요. 24분기하고 1분기 그거를 감안하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분기하고 3분기는 이제 비성수기이고 그게 취들이 이렇게 4분기, 1분기가 보시면 연대별로 보시면은 최대 성수기예요.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추세적으로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킬키로 빠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으시고 계속 연도별로 확장 추세에 있다, 분기별로 연도별로 확장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이고 조금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매출채권이고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 자료 뭐 CEO 인터뷰나 뭐 그런 것들 관련 자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 늦은 밤에 이제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킨덤 오건하고 시니에르 에너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갖고 내일은 좀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내일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십시오.